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좀 지지부진하고 국민의 호흡에 좀 따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자, 어쨌건 더불어민주당 고용사장이라는 김종인 대표 대주주를 해고했습니다. 과연 이런 정황, 그 이해 상황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 차장, 네. 이해찬 전 대표, 전 국무총리가 공천 배제된 것, 그것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3명의 이제 컷오프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6선의 이해찬 의원과 5선의 여성 최다선 의원인 이미경 의원 그리고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이 3명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 3명 다 그동안 이제 최후의 7인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공천이 배제될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고 사실 3사람도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한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어서 앞으로 당 내용이 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의원의 지지자들은 어제 저녁부터 당사에 와서 거세게 항의했다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좀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정호준 의원이 오늘 오후까지 제가 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4시 정도까지도 계속 저 중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부친과 논의를 하며 탈당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는데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미 국민의당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도 그 정치적 선택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김종인 대표가 비서실장 시킨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굉장히 한번 붙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은 당을 지키겠다. 아버지와의 어떤 연까지 뭐 끄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반대하면서까지 당에 남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컷오프가 되면서 그때 했던 선택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후회스럽지 않을까. 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현역 의원이지만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또 과거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불륜으로 의심되는 여성과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문자가 문제가 돼서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것도 아마 공천 배제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게 당시에 구체적으로 법원에 갔다든지 저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정호준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녹색 글씨가 정호준 의원이 쓴 거고요. 그 하얀색 바탕에 쓴 검은 글씨가 상대방 여성으로 보이는 분의 글입니다. 자, 결국 저런 것 보기 때문에 뭐 바람을 피웠다는 둥, 여보 사랑해라는 둥 저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일단락되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 저런 사생활 영역이라고 보통 그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저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공천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예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저것보다 더 많은, 더 갑질한 의혹도 있고 더 심한 문제를 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목희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았던 것도 있는데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잣대가 틀리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탈락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결국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자기 당에 있었던 후보들에게 오히려 칼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참 정치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은데 2달 전에 김종인 대표 체제가 처음 등장할 때 정호준 의원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시 위원장으로 불렀는데 비서실장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을 결국 쳐내는 결정을 김종인 대표는 한 건데요. 자, 당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인 정대철 전 의원이 굉장히 불쾌했었던 상황인데 그 당시 2달 전 상황 노 정치인의 얘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부자 간에 모자 간에 이걸 간극을 증폭시키고 이런 정치들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회의스럽고 참 한탄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화하다가 정대철 의원한테 내가 정호준 의원을 이렇게 해볼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벌쩍 화를 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럼 신규선 대기자께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때 이제 아버지 정대철 상임고문이 탈당하지 않고 아들을 비서실장으로 맡겼더라면 이번 공천 결과 좀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달라졌다고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탈당 안 하고 아들도 그 김종인 대표의 비서실장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달라졌겠죠.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탈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탈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탈당하주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면 그럼 아버지 당에 가려고 탈당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 다만 탈당할 수는 있는데 나가보면 아버지가 가 있는 당도 하나의 선택지는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19명이거든요, 국민의당이. 네. 만약에 정 의원이 가면 네. 20번째 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아마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탈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심규선 대기자 생각에는 김종인 의원 그 체제에서 공천할 때 사적 감정이 좀 개입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사적 감정이 개입됐든 안 했든 간에 네. 2달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지금 저 앵커께서 물어본 게 뭐냐면 네. 2달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쓰려던 사람을 이하게 쓰려던 사람 이거 자른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왜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에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쳐내든 말든 뭐 이해찬을 치든 이미경을 치든 네. 어쨌든 지금 공천을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네. 것에서 친노든 누구든 간에 물갈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그런 거라면 네.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지금 19대 때 말입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이 40% 물갈이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20%에 불과해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지지부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19대 때의 어떤 그런 개혁, 공천 이런 어떤 그 드라이브를 네. 지금 야당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생각 중에 네. 지금 2달 전에 뭐 내 비서실장 네. 이런 건 전혀 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호준 의원, 이제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4년간의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미래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치지만 이해찬 의원, 이제 육선 의원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자, 세종시에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저렇게 어제 저녁 상황인데 반대했지만 결국 배제된 거죠. 네, 이미 뭐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미리 올라와서 오늘의 발표를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되지 않았고요. 오늘 세종시에서는 또 지지자들의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물론 이해찬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해찬 의원실의 공식 SNS를 통해서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불복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 이해찬 의원이 직접 쓴 겁니까? 이해찬 의원실의 공식 트위터이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에 불복하지 않겠다. 자, 김종인 대표의 이해찬 배제 결정은 불의한 결정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이해찬 대표 배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답했을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듣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자꾸 뭐 그런 걸 물어. 자, 일단 친노 진영에서는 반발이 거세고 있죠. 아니 지금 그 정치 지도자들이 기자하고 접촉할 때 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네. 기자들을 무슨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정도로 네. 아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아까 이한구 의원도 네. 그런 거 묻지 마. 오늘 얘기한 거나 잘 써줘. 지금 김종인 대표도 말이에요. 네. 그 내가 결정한 거를 네가 왜 물어? 라는 네. 식의 그런 어떤 그 오만 방자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언론으로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말했으면 그걸 끝이지 뭘 물어보냐 이런 식의 이한구든 김종인 대표든 기자들에 대한 어떤 그 예의가 네.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옛날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자 국민들은 궁금해하죠. 이해찬 의원 배제한 김종인 대표의 생각. 그러나 그 질문에 뭘 그런 걸 묻냐고 했거든요. 자, 그런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자 김현, 김용익 이런 친노 진영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네요. 김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 그랬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과거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가 그리운 건 당연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왜 저런 컷오프에 대해서 지금 더민주당 쪽에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드는 대목에 자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지 저렇게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인 그런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대승적 차원의 반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은평 의뢰 출마한 네. 임종석 의원이 있습니다. 네. 전 의원이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정무 부시장을 지냈었는데 박원순의 사람으로도 꼽혔지만 오늘 좀 전에 SNS에 글을 올린 게 네. 아무리 내 코가 석자 아직 본인의 지역구 경선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 코가 석자도 내가 할 말은 좀 해야겠다. 네. 입만 열면 친노 패권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패권이 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김종인 대표가. 이 정무적 판단이란다. 사실 DJ 노무현 정권 합쳐져서 PK에서 우리가 과거에 40%까지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친노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느냐. 이거 이렇게 당으로 해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득표를 PK에서 이 정도 득표를 할 수 있겠느냐. 친노 배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아직 경선 지역인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임종석 예비 후보,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냈는데요. 자, 전대협, 운동권, 민주화, 어떻게 80학번대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얘기를 뺄 수 있느냐. 저게 바로 김종인 대표가 당에서 운동권 색채를 지우겠다고 했을 때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박원순 키즈, 박원순과의 인연을 강조하는데 본인은 그 박원순 빼고 나는 운동권이다. 과거에 그렇게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면서 김종인 대표와 각을 세웠기 때문에 공천 결과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자, 지금 이제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자막대로 전대협 의장 경력을 내세우게 했다는 것은 자, 전화를 쭉 돌릴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를 물을 때 임종석 정치인을 수식하는 말로 전대협 의장이란 말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은평이라는 지역이 야권 성향이 강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분명히 운동권 친노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태지만 본인이 저렇게 나왔던 얘기는 각을 세워서라도 내가 할 말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김종인 체제의 친노 배제 모습을 국민의당은 즐기는 듯합니다. 일단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자, 정대철 의원은 사적 보복이다. 그래서 공천 배제다. 라면서 국민의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야당 사이에서 내부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비워뒀던 자리 공천 다 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공식적인 야당끼리의 연대는 없다고 선언한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야권 연대나 야권 통합은 없다고 보면 되고 물론 후보들 간의 개인적인 야권 단일화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워낙 한쪽의 경쟁력이 처지는 경우에는 한쪽이 포기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보시면 서울 광진갑이나 전남 목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길 전해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전남 목포도 조상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 간 연대나 후보 간 단일화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일단 김한길 국민의당 전 상임선대위원장 공천 받았고요. 전해숙 전 의원도 공천 받았기 때문에 광진갑은 야권 분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글을 좀 남긴 게 있죠. 네. 김한길 의원이 이제 SNS에 글을 남기긴 결과적으로 수구 보수의 집권 세력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일만은 절대로 못한다. 사사로운 야망이 아니라 대의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본인이 포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새누리당한테는 어부지리를 못 주니까 안 되면 나라도 포기해서 야권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맞지도 않느냐라는 일부의 해석도 있었지만 일단은 저 얘기는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김한길 의원이 본인의 불출마라든지 이런 거는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게 더 많은 유세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한길 그러니까 의원이고 전 선대위원장이 빨리 하자 해서 당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압박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자, 내가 이제 정치 구단한테 좀 멍청해 보일지라도 나는 내 길 가겠다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야권 연대가 돼서 전해숙 전 의원 밀어내고 자신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너무 면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없어졌다고 보는 게 옳고 그다음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꽃가마 태워주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워뒀다가 살짝 흔들기를 했는데 김한길 전 의원이 바로 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뭐 전해숙 의원 우리 이제 공천할게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입장으로 봐서 보는 게 옳지. 지금 나중에 뭐 김한길 의원을 위해서 전해숙 의원을 사퇴시킨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전해숙 의원을 당선을 쉽게 시킬 힘은 없어도 출마를 계속 유지시켜서 김한길 의원 떨어뜨릴 힘은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좀 있다는 것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 공천 계속 이어집니다만 자, 접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씩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